시간에는 우리 연극의 대본인 희곡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배울 연극의 대본은 결혼이라는 연극의 대본입니다. 모두 교과서 102쪽을 펴도록 하죠. 자, 다음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처한 상상을 상상하여 대사를 넣어보자. 그래서 대사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103쪽에 희곡에 대한 갈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103쪽 모두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형광펜을 긋는 거는 여러분들 전에도 설명했지만 어디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 뭐 형광펜 그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다 형광펜 그을 필요는 없어요.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갈등 상황을 형성하는 문학갈래이다. 그래서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공통점이 나오네요. 뭐다? 둘 다 뭡니까? 이건 적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되어 있는 거는 적어야 되겠죠? 공통점은 뭐다? 인간의 삶과 갈등을 형성하는 문학갈래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 둘 다 갈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하지만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달리 이야기를 전달하는 차이점이 나오죠. 뭐다? 서술자가 없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가 있었죠. 하지만 극갈래에는 서술자가 없이 대화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내고 관객에게 사건의 전개 양상을 직접 보여준다. 그래서 서사갈래와 다른 극갈래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극갈래는 이야기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서사갈래보다 현장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또 다른 특성 두 번째죠. 그래서 대사가 항상 뭐다? 밑에 적으세요. 현재형으로 진행되죠. 대사는 우리 극갈래 대사는 항상 현재형이다. 과거형이나 미래형 없다. 그 다음에 그러나 영화로 상영되거나 무대에서 상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장면 구현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자, 장면 구역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서사갈래와 다른 극갈래의 특성, 특히 희곡에서 우리 소설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니까 제약이 없죠. 뭐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죠. 그리고 요즘 드라마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컴퓨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좀 실현하는데 제약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희곡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죠. 뭐 뮤지컬의 대본이나 영화의 대본, 영화가 아니고 연극의 대본이 되겠죠. 여기는 컴퓨터 그래픽을 쓸 수 없고 무대에서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한 거를 모두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희곡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해설과 대사, 지시문이 있다. 그래서 해설은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할 건데 희곡의 첫머리 등장해서 설명하는 뭐 배경이 어떻다, 등장인물은 누구다, 어떤 무대 장치가 있다 설명하는 거고 대사는 다 알 거고요. 지시문은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거죠. 가로 안에서 뭡니까? 무대 장치, 음향 효과, 조망 효과,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한다. 가로 안에서 뭐 주인공 웃는다, 주인공 운다, 주인공 걷는다 이런 식으로 행동이나 표정 등을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모두 교과서 104쪽을 펴도록 하고요. 이강교의 결혼 본문 보도록 하죠. 앞부분의 줄거리 읽겠습니다. 남자가 등장하여 사기꾼 이야기가 쓰인 이야기책을 책에서 낭독한다. 이야기책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빈털터리다.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 모자, 넥타이, 호화로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남자는 책 속의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남자가 자기가 읽은 책의 사기꾼처럼 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선을 보기로 하는 거죠. 여자를 만나 총혼하고 여자는 갑작스런 총을 놓는다.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남자는 돈이 없죠? 돈이 없어서 사기처럼 사기꾼으로 물건을 빌려가지고 부자인 척 여자를 속여가지고 지금 여자에게 총혼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전개 부분부터입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전해요. 자, 이렇게 가로 쳐져 있고 인물의 표정을 지시하고 있죠. 이런 거 우리 지시문이라 그러죠. 익숙해지면 좀 나을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이 이렇게 부자라 알고는 꿈도 못 꿨죠. 전보에 알려주신 대로 찾아왔더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저택이잖아요. 문 앞에서 저는요 함창이나만 쓴다는 들었어요. 전보는 오늘날엔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편지 비슷한 건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편지 같은 거였어요. 어려워 마시고 그냥 들어오실 걸. 아니요, 황홀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미소를 짓고 그랬어요. 네, 당신의 전보를 받았을 때요. 저희 어머님 말씀하셨어요. 얘야 어서 들어가 봐라. 가봐서 빈털털이거든. 아예 돌아오고 부자거든 꼭 붙들어야 한다. 뭡니까?
물질적, 세속적 세계관이죠. 엄마는 뭡니까? 돈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왜 엄마가 돈을 중시하는지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 당신은 뭐라 했습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오른손 들고서 그렇게 대답했죠. 내 원참 오른손 들다. 그러니까 맹세하셨군요. 그렇죠. 뭘 맹세했다? 가난한 사람이면 안 만나고 부자면 만나겠다는 거죠. 그 잔에 물 좀 남았습니까? 아니요, 다 마셨는데요. 유감입니다. 내 목을 남기지 않고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유와 관련된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중심 생각이죠. 자, 이 부분이 해설이죠. 그래서 대사 앞에 나와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 이걸 해설이라 그러죠.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낸다. 이제 남자가 이 물건을 빌린 물건들이죠. 부자인 척 하려고 여자에게 그 빌린 물건을 다시 시간이 지나가면 회수하는, 빼앗는 역할을 하는 게 하인입니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센 힘을 당하지 못한다. 결국 빼앗기고 하인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가져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여자는 갑자기 이 남자의 물건인 줄 알았는데 남자의 물건을 하인이 뺏어가니까 놀란 거죠. 근데 실제로 남자의 물건이 아니라 남자가 부자인 척 하려고 빌린 거죠. 왜들 그러시죠? 이 부분은 지시문이죠. 남자의 표정을 지시하고 있고 이거 역시 지시문이죠. 이 부분 쭉 읽어보고요.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남자의 깨달음이죠. 소유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물건을 되돌려 주듯이 내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죽으면 끝이죠. 그런 식으로 시간 지나면 되돌려줘야 된다. 영원한 나의 것은 없다는 거죠.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복이 남떠나기고 넥타이만 남아있다면 그건 그렇고 당신 어머니는 폭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시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던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넥타이가 지금 뺏겨서 그런 거죠. 그것엔 관심이 없어요. 왜 빼앗기셨죠? 그렇죠.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 없어요. 여자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가 주인인 척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여자를 속이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교과서 106쪽 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계속 여자는 궁금한 거죠. 넥타이가 왜 바뀌었는지.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 근데 하인은 당연히 대답 안 하죠.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니까요. 여봐 그 가져간 거 5분만 더 빌려주게. 남자의 이중적 태도이죠.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기에 대고 5분만 좀 더 빌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자 앞에서는 하인에게 큰 소리 치는데 뒤에서는 속삭이는 거죠. 조금만 더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는 거죠. 하인 대답이 없다.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되겠나요? 응? 반응이 없다. 좋아 좋다고. 하인은 굉장히 뭡니까? 감정 없이 자기가 맡은 역할만 수행하는 거죠. 하인이 맡은 역할은 남자의 물건을 시간 되면 다시 회수하는 거죠. 뭐래요 하인이?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남자 관계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앞에 앉는다. 자 여기까지 중심 생각은 뭡니까? 약속한 시간이 되면 남자의 물건을 빼앗는 하인이고 남자가 갑자기 관객석에 침입하죠. 원래는 여기 무대가 있으면 여기 관객석이 있으면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이 희곡의 특징은 관객과 무대의 간격을 없애고 있죠. 그래서 배우가 막 나중 되면은 관객에게 말도 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희곡의 특징이죠. 물론 그래요. 저도 인정사정 없는 저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좀 속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마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가 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관객에게 지금 말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객한테 당신 넥타이 좀 빌립시다. 그래서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함.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린 거라는 것. 남자가 생각하는 소유의 의미죠.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 돌아간다. 시간이 얼마 없죠. 또 시간 지나면 물건이 빼앗기니까. 그래서 물건을 빼앗기기 전에 여자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젠?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리고 다시 멀끔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여자가 계속 남자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죠. 뭘요? 아니, 정말 그래요.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을 향하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무대와 관객의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여자에게,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이야기,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그거 좀 계속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저 밑에 쭉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 여러분들 26번째 줄까지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26번째 줄까지 중심 생각이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 어머니가 사기꾼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는 꼭 돈 많은 남자 만나라. 어머니가 이렇게 물질적, 세속적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쪽 넘기도록 합시다. 자, 108쪽 폈나요? 108쪽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 덤? 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아버진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덤덤. 아버진 덤이 달아나셨대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굉장히 축복받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사기꾼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원치 않게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와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모두 다 잠시 빌렸던 거예요. 남자 유사하죠. 여자 아버지도 사기꾼이었고 지금 이 남자도 여자한테 사기치고 있죠. 여자의 어머니가 세속적 강취를 중시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덤덤덤.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게는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유사한 남자를 여자가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않으실 것이 아니라 않을 거라는 거죠. 오타 났네요. 않을 거라는 거를 이렇게 암시하는 거고요. 덤, 혹시 그분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원했던 아기가 아니라 이 남녀가 사랑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축복받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부담이 없죠? 이런 말 하면 어머니는 화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죠. 홀로 덤을 남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이야기. 자, 요 밑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쪽 넘겨서 우리 109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7번째 줄까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설 부분 보도록 합시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빌렸던 남성에 다시 되돌려준다. 그의 눈물에는 물기에 젖어 있다.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왜 눈물을 흘리냐면 여기 눈물이라고 필기하고요. 이제 자기가 빈털털이라는 게 넥타이를 남자에게 돌려주고 이제 돈이 없다는 게 탄로나면 여자에게 헤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자랑 헤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나타나고 있네요.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슬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관객석을 거니며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다.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당신을 사랑해. 여기서 덤이 여자의 별명이죠. 여자에 대한 미안함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혼잣말로 표현하는 거죠. 차마 자기가 사기꾼이어서 여자한테 대놓고 이렇게 고백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방백이죠. 방백은 뭐냐면은 등장인물이 말을 하고 있지만 무대 위에 다른 인물은 들리지 않는, 관객은 다 듣고 있는데 여자는 지금 이 말을 듣고 못 듣는 거죠.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덤. 이 부분 못 듣고 있는 거고요. 우리 바늘 가면 실 가듯이 방백 가면 독백이 따라가겠죠. 독백은 뭐냐면은 등장인물이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대사죠. 이것도 관객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방백은 상대방이 있지만 상대방이 못 들었다고 약속하고 진행하는 거고, 독백은 진짜 상대방 없이 혼자 말하는 겁니다. 남자 계속 혼잣말처럼 난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백이 진행되는 거 있는 거죠. 방백이 진행되고요. 이 부분까지의 중심 생각은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혼잣말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뭘 하고 계세요? 저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한테 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부자인 척. 여자의 별명인 덤의 의미는 뭐다? 소유는 잠시 빌린 거라는 거죠. 덤은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뭡니까? 뭐 신으로부터 아니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더 받은 거라는 거죠. 작가 인식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는다면 모두 덤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건 없었다. 그래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의 어깨에 기댄다. 그래서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여자죠. 하인 위협적으로 한가르씩 다가온다. 이제 남자가 그 신분이 탄로날 것 같아요. 긴장감이 조성되죠. 자, 이제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110쪽 합니다. 눈을 감아요. 여자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이제 하인에게 물건을 뺏기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죠. 눈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둘이 서로 이제 사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여자는 돈 많은 남자인 줄 알고 사랑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던 해설이죠. 어떤 사항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한테 하인에게 뺏기는데 그걸 자질구레하다고 표현한 거죠. 소유물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그 물건을 뺏기는 대신 여자의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인 여자를 찾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중심 생각이 소유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원래 내 것은 없고 우리가 받은 물건들은 다 덤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여자는 남자가 아직 부자인 줄 아니까 이렇게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밑에 분도 각자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다음 쪽 넘어가서요. 우리 111쪽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111쪽 폈나요? 111쪽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여자 사진, 그 다음에 어머니 사진, 할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안 여인들은 뭐 대대로 미인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죠. 112쪽 펴세요. 자,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입니까? 조근신 목소리로 45이요. 여자의 엄마 얼굴을 갖다 대면서 여자가 이제 자기 엄마 사진을 보고 자기인 척 하는 거죠. 자기가 45살 된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머니 사진 갖다 대면서 또 여자가 자기가 할머니인 척 하면서 1인살이 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네, 재밌었어요. 사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놀이였겠죠.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가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변하죠. 할머니나 엄마의 외모도 변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한다. 그래서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람 외모가 변하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나중에 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고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 옷을 뺏어가는 거죠. 남자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한다. 이제 전개 부분이 끝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 부분이 시작입니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 하나를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내 주인으로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죠. 원래 자기 집이 아니었는데 여자한테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남의 집을 자기 집인 척 한 거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본인의 실체를 이제 고백한 거죠. 자, 113쪽 갑시다. 충격을 받는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내게 없다는 거죠. 모두 빌렸다는 관점입니다.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씻는다. 그 구두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 조성된다. 긴장감 조성되죠. 그래서 남자가 집에서 빨리 안 나가니까 뭐 발로 차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해설이죠.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좋아?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죠? 그래서 빈털털이라는 걸 알았지만 고민하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반드시 돈 많은 남자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살짝 고민하네요. 빈털털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자의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므로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거. 우리가 남한테 빌린 물건 더욱 소중하게 쓰듯이 뭐 그런 거죠.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어머니가 돈 많은 남자 만나오라 그랬죠. 그건 글쎄 탁상 위의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었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시간이 지나면 물질적인 것은 모두 변한다는 거죠.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가 옛날에 사기꾼이랑 결혼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하고 문 앞까지 걸어나간다. 남자가 빈털터림을 알고 이제 여자는 떠나려고 하죠. 여기까지 중심 생각이죠. 자, 이제 위기 넘어가서요. 절정입니다. 잠깐만요. 덤은 여인을 부르는 말이죠. 멈칫 썬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아기전 느낌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여자를 싫어하진 않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진 않는 거죠.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은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주어 했습니다. 난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에게 있고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눈동자, 코, 입술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죽으면 다 흙 속으로 되돌려 줘야 되는 거죠.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이젠 알겠죠? 마찬가지 관객을 극에 참여시켜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내 건 없다는 거죠.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뚱아리도 죽으면 이제 흙에 돌려주는 거죠. 자, 이 부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115쪽 펴입니다. 난 가진 것 하나 없어요.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근데 당신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당신 겁니까? 또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죠. 내 말 들어보시오. 그런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 어떻게 다뤘었어?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디 망가뜨렸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 주었죠. 당신은 내 말 들었어요. 여기 증인, 관객이죠. 있습니다. 넥타이를 빌려준 사람이죠.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당신을 빌리는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간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이별의 시간, 죽음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인생 당신은 소중한 덤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빌린 물건처럼 내 물건 하나도 없다. 당신도 빌린 물건처럼 아주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우리 결말이라 그러는데 희곡에서는 대단원이라 그러죠. 하인이 계속 나가라고 구두발로 걷어차는 거죠.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이랬어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 여자의 아버지죠. 결혼했다던데 약간 고민하지만 결국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죠. 네, 어서 가요. 여기까지 대단원의 부분 중심 생각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총혼을 받아들이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서로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 이제 교과서 본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들 내용 정리 유인물을 펴보도록 하죠. 자, 이 교론 내용 정리 제재 학습지는 여러분들 워크북에 없고요. 선생님이 따로 유인물에 나눠줬으니까요. 여러분들 워크북에 어디 붙여놓던지 하세요. 이거 1차 지필고사 시험 범위니까요. 자, 갈래는 희곡. 희곡은 공연을 위한 대본이죠. 그래서 우리 뮤지컬이나 연극같이 무대 공연을 위한 거고요. 희곡 말고 우리 영상 상영을 위한 거,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상영을 위한 건 우리 시나리오라 그러죠. 시나리오. 실험극, 어떻게 관객이 그게 참여하는 실험적인 내용이 들어고요. 뭘 비판한다?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희극적은 약간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 여기 보면 뭐 관객한테 말을 걸고 뭐 이러는 부분이 좀 웃긴 거죠. 그 다음에 남녀의 결혼담, 뭐 배경을 각자 읽어보고요. 주제도 읽어보고요. 무대 장치가 없다. 특별히 무대 장치가 없이 연기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대와 관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관객들이 그게 참여하죠. 자, 핵심 정리.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남자는 우리가 빌린 것은 모든 것은 빌린 거다. 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생각. 결혼에서 중요한 거는 여자는 외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걸 중요한데 남자는 뭡니까? 사랑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으로 생각해서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 소재와 가치는 시계를 주요 소재에서 시계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일정 부분 흘러가면 하인이 물건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뺏어가는 장면에서도 약간 희극적인 거죠. 남자가 막 옷도 뺏기고 하니까 남자가 막 발가벗진 않지만은 뭐 좀 이렇게 헐벗게 되죠. 헐벗게 되는 장면이 좀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관객들이 그게 참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수고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유튜브에 있는 결혼 실제 연극 영상을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시간 되는 친구들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